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역 민심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비대위, 선대위 합동회의를 가졌고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텃밭 지지세 확산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북측 연결도로가 올 상반기에 착공돼 오는 2018년 말 개통됩니다. 국내 화훼산업이 값싼 수입상과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인 투자로 파고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개통된 지 4년이 돼가는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사고가 잦아 오늘부터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역 민심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지방에선 처음으로 비대위와 선대위 회의를 갖고 텃밭 터란에 나섰으며 국민의당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은 김종인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일부 5.18 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서도 차분히 참배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열린 비대위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광주가 미래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호남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바탕 위에 내년에 집권을 해야만이 이 전남이나 광주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맞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정관 공동위원장 등 광주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광주시 장등동 버스 종점을 찾아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고충과 노고를 들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선에서의 역할과 과제, 지역 민심 확보 전략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정치를 혁명한다는 그런 각오로 정치의 기본 문화와 체질부터 전부 바꿔갈 생각이고요. 일부 탈당을 저울질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잔류를 선언하면서 더민주는 민심 탈환의 전기를 마련했고 국민의당은 내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텃밭 쟁탈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확률이 높아서 사상 초유의 지역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비난을 의식해 처리에 나섰지만 노동 관련 사법과의 연계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별 의석수 증감 논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 주변 출마 예정자가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의 설맞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 구민 등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귀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이나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의 선전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2월 첫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도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워서 옷차림 신경 많이 쓰실 텐데요. 목도리와 장갑만 해도 체감온도가 5도나 오른다고 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강하게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영하 3.6도, 나주 영하 3도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는데요. 무안과 목포가 0도에 머물겠고 곡성, 구례 2도, 광양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분주히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서 유례 없이 다당 구도로 치러지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이 자리에 새누리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정승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에 또다시 이제 지역으로 나오게 되셨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시게 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예, 삶이라는 게 도전의 연속적인 과정 아닙니까? 제가 또 도전하는 이유는 우리 강주의 더 큰 발전, 또 강주의 새로운 인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 지역 광주 분들이 이제는 광주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 정치권이 야권 분열로 혼돈인 상황이고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역 민심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민심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깝죠. 선거철만 되면 야당은 분열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분열입니까? 자기 정치권을 위한 분열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크게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강주 발전을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상대 측에서는 어떤 또 경쟁자를 또 많이 넣겠다. 그래서 더 막강한 경쟁자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지난 보궐선거 때 11%를 득표를 하셨어요. 올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를 다니던 해에 네. 이제 행정고시라는 것을 합격을 해서 정부 내에서 30년이 넘도록 공직 생활을 하면서 농식품부 차관도 되고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까지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내에 많은 인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정부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주 발전을 위한 법도 만들고 예산을 따오는데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여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조금 부정적이고 반감이 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여당 의원이 광주에서 당선이 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우리 광주를 홀대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이 되면 야당이 변하고 여당도 변하게 됩니다. 야당은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거고 여당은 우리 광주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홀대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새로 쓰입니다. 지역 감정 없어질 겁니다. 이 정승희가 정말로 강주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이제는 지역 차별 홀대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화훼 산업이 값싼 수입산과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적극적인 투자로 파고를 헤쳐나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장미들로 가득 찬 강진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시설하우스 덮개가 닫히고 원도를 조절하는 보온 등이 절로 켜집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 ICT를 적용한 최첨단 시설하우스입니다. 원도와 습도 조절, 양액 투입 등이 원격 제어로 가능해 일손을 크게 줄였습니다. 집에 있어도 만약에 오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ICT를 이용하여 이게 난방이라든지 이게 전조등을 켤 수 있는 거를 이게 가능합니다. 또 ICT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각 농가에 맞는 최적의 원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5%의 에너지 절감과 품질 향상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의 어떤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남도의 장미 최대 수산지인 강진구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침체된 국내 화훼 산업이 첨단 기술 도입과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5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조사한 결과 1월 중 제조업 업황지수가 73으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매출지수도 77로 전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9%로 가장 높았고 내수 부진이 20%, 수출 부진이 8% 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해외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첫 상생협의를 갖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측 임원진과 한전,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가전산업 육성 상생협의회를 갖고 향후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삼성 측은 지난 광주 방문에서 협력업체 상생펀드 기금 확대와 기술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액수나 지원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대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 설명서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 확인서 등의 상품 설명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대출에 따른 위험 요인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된 지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고도 잦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부터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끝도 없는 사고차들로 터널 안이 아수라장이 됐고 한 차량은 뒷부분이 완전히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 이번엔 경차 한 대가 터널 벽면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만들어진 여수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이후부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9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시속 8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편인데도 100km 이상씩은 달리는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많이 내서 위험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운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개통 4년 만에 구간 단속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단속 구간은 순천에서 여수 방향 6.8km, 평균 속도 80km를 넘을 경우는 물론 시작 지점과 종점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단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만큼 대형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부터 이미 현장의 차 속도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사고도 좀 많이 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순천 방향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 구간 단속 계획이 없어 여전히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는 교내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모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60살 B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산불 원인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전남 농가에 헥타르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1,55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농가는 11만 4,700여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135만 원인데 1차로 오는 5일까지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구치소 대체 후보지 선정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추천한 대체 후보지 2곳 중 한 곳에 대해 법무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구치소 문제가 풀리면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민주인권 콤플렉스와 솔로몬 로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잇는 북측 연결도로가 올해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270억 원을 투자해 북측 연결도로를 오는 201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나주 금천교차로에서 삼포면 입구 구간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주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 운행을 대폭 확대합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23개 오지마을에 시범 도입한 100원 택시를 오늘부터는 18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지만 135개 마을 7천여 명의 주민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 불만 사항이던 이용권 배부 기준도 인구수에서 가구당 한 달에 4매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미국 애리조나 전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국내에서 훈련을 해왔던 윤성민, 양현종 선수 등이 일본 전지 훈련 참가를 위해 출국합니다. 기아는 이들 선수들과 내야수 김민우, 외야수 김원석, 김주찬 등 한평에서 훈련을 해왔던 선수 9명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전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본진은 오는 8일에 일본 오키나와로 합류해 3월 3일까지 훈련을 이어갑니다. 영산강 승천보의 캠핑장이 오늘부터 유료화됩니다. 광주시는 승천보 캠핑장과 축구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과 10월에 작은 음악회와 캠핑장 영화관을 여는 등 문화 행사와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터미널 주변 등 혼잡이 예상되는 150여 개소를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주차가 허용된 도내 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소통을 돕는 한편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와 연계도로 등에서 갓길과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5일까지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23개 반으로 나누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무허가 제품 판매, 냉동, 냉장식품 보관과 보존 기준,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735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해 대구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0개월 동안 미분양 주택 감소세를 보이던 전남도 지난 11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1,608가구로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철강업계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급격한 수요 둔화, 온실가스 규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건설과 자동차 업종의 내수 증가로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철강업종 근로자는 11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청해진 해운에 벌금 1억 원, 김한식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매점 운영 수입 등을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등 3억 2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유병헌 회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